네, 12.3 내란에서 김건희 씨와 각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준 분이 있죠.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의 법률 집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하는데요. 이 증인 신문에 출석하실 분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내란 복판에 모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법정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예, 월요일 10시입니다. 월요일 10시. 예.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냥 그날 있었던 일 그냥 쭉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니까 예. 뭐 특별하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쭉 한번 뭐 돌이켜 보는 거 말고는 특별한 준비는 할 생각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당일의 그 상황을. 네네. 예, 저희가 뭐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지난번에 한번 듣긴 했습니다만 또 다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정에서 벌어질 풍광을 미리 한번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12월 3일 저녁에 연락을 받으신 거죠? 제가 자다가 깨가지고 저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고 네. 한 10시 40분 좀 넘어가지고 애가 깨워가지고 네. 이제 그때서야 이제 개엄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개헌 소식을 알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호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국장 단톡방이 네.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실국장들 전부 다 장관 회의실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무부로 가서 개엄 이후에 예, 도착 시간이 몇 시가 되는 제가 겁니까? 도착한 시간은 한 11시 45분에서 50분 11시 45분에서 50분. 제가 좀 늦게 도착했고 네. 제가 차관이랑 같이 도착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예. 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모두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까? 그 자리가 평소에 그 장관 회의실에 실국장하고 그 운영지원과장, 주무과장 몇 사람이 앉게 돼 있어가지고 네. 총 한 12자리 정도였는데 그날은 서 있었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 있기까지 했으니까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다 오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검찰국장만 출장 중이어가지고 검찰과장이 대신 참석했고 모든 실국장들이 다 있었고 저랑 그 차관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네. 계엄 자체가 위법하다. 네. 라는 거는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모이신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뭐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그 대통령의 포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이 없었다는 거는 어렴풋이나마 다 짐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그날 회의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도 아닌데 이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런 분 와서 듣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도 나름대로 증거 동의를 해놓고 채택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을 해야지 제 의견이나 이런 걸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많은 분량 저 박성재 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쓰셨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그런데 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제가 어쨌든 모셨던 분인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회의 개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그 이후에 간부들도 여러 명 조사받고 뭐 난리도 아니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께서 그때 당시에 그 용산에서 어떻게 보면 딱 단호하게 행동을 하시고 와가지고도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본인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폭탄을 끌고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폭탄을 법무부 안으로 들고 와서 법무부 안으로 들고 온 거랑 던져버려. 좀 어떤 면에서는 저로서는 좀 서운함도 있어가지고 그런 감정을 좀 상당히
상대하게 써놨던 것 같은데 네. 몇 장 그거- 정도 쓰셨어요? 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썼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이건 뭐 나중에 그 조서는 뭐 변호인 측이랑 뭐 그 피고인 본인이 보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뭐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뭐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걸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면서 네. 좀 그 판사들이 보는 각도 이분이 인식을 뭐 이게 위법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네.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고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이 비상계엄이 법률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판단을 할 인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건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징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은 뭐 지난번 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이 사태에 있어서 뭐 이 신병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그게 옳으냐 아니냐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는 예. 애써 선회하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요. 예. 사실 그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그 한독수 공판에서 예, 예.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 영장 기각 논리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위법성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사실은 용산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본인이 질문해가지고 그런 의문점을 해소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저는 뭐 법대 출신이 아니지만 예. 제가 뭐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비상계엄은 정말 과거에 너무 남용되어 온 역사가 그렇습니다. 있지만 그 아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비상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없죠. 그 평온의 한 밤을 느닷없이 비상계엄 뭐 하여간 도대체 왜 이 내란숙의 윤석열 비상계엄을 했는가에 아직도 사실 저는 의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무슨 예산안 때문에 그렇다. 뭐 야당이 계속 뭐 무슨 그 자꾸 뭐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그렇다. 이게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한다?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예. 상황이고요. 아마 그 뭐 이런 뭐 농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면 그 윤석열 네. 그 내란숙의? 예 내란숙의 그 양반이 얘기했던 그 계엄의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할 예. 때마다 뭐 예. 뭐 경고성 계엄 삑 거짓말 뭐 이게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면 예, 다 제가 거짓말로 보기에는 나올 본인 거다. 스스로도 아마 그걸 갖다가 예. 본인이 뭐 그 진짜 진심으로 생각할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내란의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대통령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위법한 거고 이런 걸 자기 선에서 막았어야 됐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 내지 동조 또는 적극 가담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예. 충분해 보입니다. 우선 예. 뭐 용산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기조실장에게 뭐 이 실국장들 다 집합시키라고 네. 이런 지시를 한 것도 뭐 예, 이 뭐 그렇죠.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변호인들 말처럼 들어가가지고 개헌 관련 회의냐고 묻고 전 이거 싫다고 네, 나오고 나중에 사직서 쓰고 나가지고 좀 제가 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거 싶어서 다시 들어가고 한마디 하고 나온 거 뭐 그게 전부라고 하지만 네. 제가 그렇게 사직서를 쓰고 처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박성재 장관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예. 그리고 제가 뭔가 바깥에 나가서 한참 동안 회의를 하고 들어갔을 때도 업무 관련 지시를 질의나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업무 관련 지시나 이런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예.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 업무는 계엄과 관련된 거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증인으로도 채택된 게 교정본부장, 출입국본부장인데 네. 제가 2번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2번 들어갔을 때 예. 이 선호 순서는 제가 이제 특검에서도 그렇고 예.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선호 예. 순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한 번은 교정본부장하고 예.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 번은 출입- 출입국본부장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가
교정본부장이고 두 번째가 출입국 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성재 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 교정본부장을 통해서 3,000명 정도 그 수용 예, 수용 여력. 수용 여력을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본부장을 통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체포 명단, 예, 체포 명단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뭐 출입국 팀을 대기시키라고 했다는 거죠. 대기시키고 예. 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팩트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전혀 없었던 일로 칠 수가 없는 예, 건데.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뭐 저도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상황을 볼 때마다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그 본인이 뭐 이렇게 계엄의 위법성을 나중에 알았다는 둥 본인은 동조한 게 아니라는 둥 이런 네. 식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결국 예.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 네. 정황, 행동 예. 그리고 언행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박성지 장관이 그 계엄 이후에 보여준 말이라던가 행동을 놓고 보면 계엄 선포를 반대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언어, 행동 이런 네. 거는 단 한 명도 목격한 후배들이나 네. 단 그 과장들 하급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안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네. 이후에 벌어진 모든 업무 지시라든가 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계엄에 대해서 명징한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시니까 따르지 마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없었다. 그 이후에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보여준 모습이라던가 그 예. 이후에 후배들한테 그렇습니다. 후배 중에 하나 과장 중에 하나가 뭐 친위 쿠데타는 내란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장을 그 회의 장소에서 내쫓았다든가 뭐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다시 탄핵 심판 끝나고 나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배상업 본부장과 뭐 이렇게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 가지고 한번 크게 트러블이 있고 배상업 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다던가 그 이후에 그 뭐 수사팀이라든가 인사 후속 조치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무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라던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 그다음에 또 이 김건희 무마시켰던 수사팀에 대해서 아주 좀 비정상적으로 퇴임하는 당일날 사직서를 수리하고 나간 점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본인이 계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과 부합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얘기를 좀 본인이 스스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나중에 분명히 그 점을 지적을 할 겁니다. 네. 단 하나도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언론 뉴스를 뭐 안 챙겨봐서 그렇다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하나하나 제가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말들이 이 계엄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를 꼼꼼히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계엄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흔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우리 사법부는 이런 이 여러 범죄의 증주하나 혐의들을 갖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끊임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일까? 사실 그게 의문점입니다. 네, 예, 네.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김안빵님으로 네. 예, 김안빵님으로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안빵님하고 함께 주고받은 뭐 텔레그램 문자, 뭐 네. 통화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조은석 특검팀이 확보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던 거 아닌가. 뭐 기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그 수사는 공수처팀에서 네. 했고요. 예. 그냥 일부러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저 고대 법대 뭐 이 동문이라는 관계도 있고 고대 법대 동문이요. 예. 그 조은석 특검하고 예.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공수처팀 그리고 또 민간에서 들어온 네. 그 변호사로 이루어진 특별수사관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나온 검사. 예. 그러니까 좀
검찰팀을 배제한 가운데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뭐 특검 조은석 특검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인한테 꼭 좋은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재 장관 본인한테 이게 박성재 장관이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뭐 헌법재판관들 분들 중에는 이런 게 진작에 나왔더라면 네. 뭐 탄핵 당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보면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박성재 장관한테 좋은 운으로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전략으로 대단히 좋은 전략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전략을 쓴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워낙 그 법정형도 높고 네.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게 뭐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23년 선고된 거 네.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로 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대역 죄인에 가까운 네. 그런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뭐 일부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한덕수 총리 사건 때 이 선고된 내용이라든가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네. 그런 변명으로 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극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정 구속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네.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법정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불가피한 상황이고 사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판결문을 가만히 보시면 네.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위해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나열이 되어 있지만 네. 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그런 그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국가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 때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사실은 그 국무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법무참모라고 할 수 있는 박성재 장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이게 지난번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본인들 그 재판에도 이게 정말 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괴로워했을 겁니다. 괴로워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 같거든요. 예. 그 저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라는 것은 비상계엄 내용 실행계획 전혀 몰랐고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었고 그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한 얘기라고는 매뉴얼 없다. 뭐 이런 답변에 선제적인 대비를 하라. 요런 정도만 지시를 했었다. 그밖에 일체의 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수많은 증거가 나지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뭐 다 반박할 다툴. 만한 그 네. 반박할 만한 그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참석했던 그 간부회의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분명히 가가지고 말씀드린 게 그냥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저는 이런 지시라면 전혀 따를 생각이 없고 명령도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제가 이걸 따르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도 있지만 네. 행간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정령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하는 내용도 당연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네. 사직서 제출하고 쓰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한 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바깥에 직원들하고 일일이 제가 악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엄 관련 회의를. 예, 진지하게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예.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신만 계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문제의식이 있고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봐야지 지금 당신만 사표 쓰고 나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네 길을 가려면 네 길 가라 그래. 네 길 가는 거 막지 않을 테니 넌 가라. 뭐 어차피 제가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사람이라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뭐 너는 네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런 모습이 느껴졌지. 예. 제가 느낀 건 그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뭐 너는 네 길 가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 사표 쓰던 말든 말리지 그렇게 하세요 이겁니다. 어. 저는 사실은 예. 박성지 장관이 저 후배들한테 버럭버럭 한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후배들이 일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 아이고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나오신다고 어.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예. 그런가 싶었는데 예. 그날 어떻게 보면 박성재의 진정한 버럭을 그날 보신 거군요. 그 대학교 동창 분께서 예. 너한테는 안 그러냐 그러시길래 저한테는 감찰관이라서 저한테는 안 안 그러셨다. 그러신다고 뭐 많이 한 8년 동안 야인 생활 하시더니 많이 바뀌신 모양이라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당일날 보여준 모습은 최근에 이 과장들이 고생하는 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만둘 생각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비상계엄을 무위로 만들 건지 법무 참모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논의의 방향을 가져간 게 아니라 당신 그만두려면 그만둬. 우리는 이 일을 할 거야. 이거는 지속 아닙니까? 계엄의 지속.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어와 갖고 이렇게 방해할 거면 당장 나가 이런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너 방해할 거면 나가. 방해할 거면 나가. 너 계엄 싫으면 나가. 예. 예. 바로 저는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사직서 쓰는 동안도 저는 사실 바깥에 쓰면서도 예. 이게 조금 좀 뭔가 좀 이렇게 예. 좀 후회하는 듯한 혹은 좀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문 열고 다시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제가 했던 말이 네. 했던 말 중에 이제 요지만 기억을 하는데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도 그렇지 계엄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화를 내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쫓아 나와가지고 예.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났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쫓아 나왔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얼굴이 뻘개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저 감찰관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뭐 감찰관 계속해서도 한 8개월 이 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모습으로 그만둬야 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지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날처럼 떠날 줄은 몰라가지고 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시 사무실에 어떻게 무슨 뭐 법무부에서 하는 뭐 위원회 같은 데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나가면서 제 사무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 울컥하시기도 하고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중한 이 재판 네, 이 과정에서 이 특검이 이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잘 유지를 해서 유죄를 그렇습니다. 반드시 입증받기 위해서 특검이 이대목만큼은 좀 잘 수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제일 박성재 장관 쪽이 하고 있는 것은 범의 부인입니다. 결국 고의를 범의. 범의. 그다음에 이게 계엄의 위법성. 지난번 영장기각사유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범의. 그러니까 사실 뭐 범죄자들이나 범죄자 네. 맞죠, 범죄자. 그래도 어쨌든 그 피고인들이나 재판을 받는 그 입장에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언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의해서 본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뭐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절도의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가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박성재 장관의 그 당시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이라던가 말, 지시, 그 다음에 이 부하들 사실 직접적인 그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 이걸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성재 장관 변호인 측에서 뭐 직접 본 사람도 아닌데 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 하나를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아하. 전체의 그 숲을 이루어가지고 음. 박성재 장관의 범위를 추단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네. 그런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그 우인성 부장 판결처럼 네. 하나 하나를 쪼개가지고 네. 뭐 이거는 뭐 직접적인 범위와 무관하잖아. 예. 이거는 직접적인 범위와 예, 무관하잖아. 이런 식으로 무죄 판단을 이 재판부 우리가 형사 예. 33부는 그렇지 이진관 부장은 예. 안 그렇겠지만 예. 나중에 항소심에서라도 그런 점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치밀하게 신문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아니, 예, 예, 좀, 아니 증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예, 예, 법무부에서 일도 하시고 또 검사로 재직하셨기 예,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 현장에서 박성재 장관도 만나시게 될 텐데 예, 예. 뭐 이런저런 걸 뭐 그 이진관 부장이 많이 물어보겠지만 증인의 입장에서 내가 법정에서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걸 역사의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싶다. 역사의 기록으로.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박성재 장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조서 말미에 제가 써놨습니다. 네. 그거 꼭 좀 한번 몇 번 더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뭐 서운했던 얘기라든가 뭐 저 부하로서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라고 그 진지하게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는 사실 이 법무부의 임무라든가 혹은 뭐 법조인의 자리 그 다음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본인이 한 행동 어쨌든 각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본인 뭐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각자 그 선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고 선택이 만약의 경우에 본인에게 피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사실 그날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 감수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사태 때 보면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도 사실 그 계엄 이후에도 보면은 어떻게든 그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짓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도 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연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네. 당당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너무 말이 많아진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이 예. 많아진 것 같고 예. 저는 뭐 가가지고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1호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부담되기도 한데 예. 뭐 있었던 일 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그 선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 사실 왜 이렇게 김건희 앞에서만 우리 검찰과 법원이 작아지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떠도는 소문이긴 한데 그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를 실제 김건희가 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사실 그런 말이 다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들이나 뭐 김한빵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걸 보면 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 삼아 얘기하자면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예. 이게 정말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 조직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국가까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검찰 조직 뭐 제가 그래도 20몇 년 동안 일해왔던 조직인데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네. 예. 예,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좀 주류에서는 그렇게 추종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고요. 네. 사실은 뭐
윤석열 씨와 뭐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그 일, 그 주변에 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이번에 검찰을 떠난 그런 뭐 좀 안타까운 후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특수수사라는 게 그리고 직접 수사라는 게 정말 폐해가 많은 건데 네. 그 폐해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게 그 윤석열과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직접 수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네. 그 좀 드러나게 된 것이 안타깝게도 지난 그 2016년 17년 그 무렵부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의로운 게 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다 전부 이 위치에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재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잘하고 오십시오. 아유, 제가 뭐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뭐 한 1년 가까이 뭐 모시던 분 앞에서 증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뭐 고민이 많았는데 뭐 제 심정이야 거기다 분명히 적어놨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예의는 갖추되 할 말은 다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판 보도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